이 로마네스크식하고 고딕식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고딕식은 이 아주 간단합니다. 고딕은 초기 성당의 건축에 국한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19세기 말부터 서유럽 중세 미술의 특정 양식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고딕이라는 말이 있는 거는 한국하고도 관련이 되는 훈족이 게르만 민족에 있는 동코트, 서코트를 이제 말하자면 완전히 압박을 해갖고 추후에 게르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로마가 멸망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냈는데, 여기에서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는데, 이때 고틀에는 이름을 가진 이런 것으로 해갖고 건물로 한 거죠. 그래서 5세기 훈족에 의한 게르만 민족 대이동 때부터 카롤링 제국, 오토 제국, 로마네스크 시대를 거쳐 약 1500년까지 한 1000년 동안 그 건물의 양식을 고딕이라고 그러는데, 아래에 보시는 불란서의 노트르담, 파리의 노트르담 사원에서부터 대체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대형화가 되면서 영국, 독일, 베네루스 삼국, 중부 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로 전파되었는데, 고딕식의 중요한 거는 예전 중세시대의 성당으로 각 도시에 랜드마크 구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계가 가장 높은 건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딕식 건축에서 대표적인 게 파리의 노틀담 사원으로 뭐 대명사인데, 뭐 얼마 전에 천장이 이제 불타서 이걸 이제 복구 작업을 하는데 꽤 오랜 시간 걸릴 거로 봅니다. 좌우간 성당의 내부 길이가 130m, 폭 48m, 높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 성당이죠. 그래서 이 성당에서, 넓은 공당에서 고딕식이기 때문에 그 많은 신도들이 예배를 할 수가 있는 데다가 높이가 높으니까 신도들이 이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첨탑만 봐고 기도를 드리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하고, 거기다가 더욱 놀라운 거는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로 해갖고 햇빛이 건물 내로 직접 들어오게 오니까 이 날 좋은 날 저기 오는 사람은 뭐 옛날에 중세시대 사람들이 이제 까무러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아주 유명한 게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 독일의 쾰른 대성당, 그리고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이 고딕식입니다. 이것이 고딕식이 우리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아주 큰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제압을 한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뭐느냐, 해외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받자 이 파리의 외방 전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동아시아를 포교를 위해서 파리에 설립을 해갖고 교황의 재결해서 한국과 일본 만주의 기독교 신자들을 포교를 목적으로 갖고 큰 단체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을 교육을 해서 베트남의 사이공으로 보내갖고 여기서 각지의 조선 포교단을 이제 보내는데, 이때에 유명하죠. 코스트 신부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 코스트 신부가 실질적으로 약천성당, 명동성당, 원효라 성당을 그 사람인데 한국명은 고이선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은 원래 한국에 이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서 온 사람으로 홍콩에 이제 들어오자 한국의 중요성을 파악을 하고 조선에 파견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주에서, 한국의 그 여건상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만주에서 한불 사전을 준비를 합니다.
이 이유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출간을 했는데 조선어를 이제 습득해갖고 철저하게 들어가자 했는데 마침 이때에 이 천도교 박해 이런 게 있었으니까 외국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1983년도에 이 사람이 변장을 해갖고 일본 기선을 타갖고 이제 조선으로 들어와서 이 양반이 외국인이라 금방 탈로다는데도 말고 절묘한 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장이 뭐냐면 장례 복장을 넣으면 얼굴까지 덮어버리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장례 그걸만 오면 옆에 오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충분히 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랬는데 그 자기가 83년에 왔는데 1887년 그러니까 4년 후에 한불 수호조약이 세갖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건물을 이제 살 수도 있고 건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지를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신부복 입고 활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원래 건축가는 아니지만 그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그 뭐 홍콩이고 이런 데에서 그 많이 하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건축가가 된 거죠. 그래갖고 제일 먼저 이 현재도 있습니다. 종현성당 그러니까 종이 걸려 있는 언덕의 현 명동성당에 주교관을 건설을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양식 건물로는 가장 오래된 양식의 건물입니다. 예, 명동성당에 가서 보시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연면적이 한 200평 정도가 됩니다. 벽돌죠 2층이고 여기서 보면 서양식이나 마찬가지로 해서 H자형 기아 올린 집인데 2층에 발코니가 있어갖고 많이들 놀랐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그 명동성당의 주교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명동성당에 이제 개축에 들어가는데 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한국 고딕식 성당 건축의 모범이고 한국의 최초의 본당이고 일본을 통하지 않고 서양에서 직접 유입된 건물이고 그랬는데 여기를 그 명동성당의 위치로 잡은 거는 여기에 조선시대 명례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례방이라는 천주교 신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곳인데 나름대로 그 유명한 이승훈이 세례를 주었고 김대건 신부가 이 명성 요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토지를 사갖고 건물을 명동성당을 진 거죠. 그래갖고 이거는 코스트 교수 이 신부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여러 건물을 지었어요. 용산신학교, 약현성당, 명동성당, 제물포성당, 원여로 성당은도 지었는데 요거는 이제 사망하고 완성돼 갖고 따로 사적으로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이 당시에도 명동성당이 얼마나 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명동성당은 상당히 빨리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불란사에서 그냥 전폭적으로 투입을 한 건데 1892년도에 정초식을 해서 98년도에 완공이 됐을 정도고 여기에 보면 연변적이 뭐 건축 면적, 연면적 뭐 이런 것이 십자가를 제한 정탑 높이 46.7m로 3,000여 명의 신도가 수용이 가능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지금 현재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고딕인면에 이제 가장 중요한 종탑 주영관 포치상부에 이제 설치를 했고요. 종탑을 벽체와 기둥은 벽돌 조적조로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인면 창과 계고부는 첨도 아치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고딕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당 내부 국영청장인데 목구저 해서 핵심인 횡령 문제를 해소를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명동성당은 고딕의 기본을 그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노들담 사원을 이 대용으로 하고 할 때 옛날에 석조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공간을 넓히려고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서 보면 이렇게 옆으로 버트레스든가 이런 거를 장치를 해갖고 힘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넓은 공간이 되게 되는데, 우리 그 명동성당은 이런 식으로 돼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옆으로 하기에는, 넣기에는 그 당시 이제 건축 기술이 만만치를 않은 것. 그래서 건축 저기를 할 때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현지에 맞게 했는데도 이제 대형 건물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내부에서 대단히 큰 건물로 하고 나름대로 이 구조를 지탱할 수 있도록 했죠. 이 다음에는 바로 그 옆에 이제 명동성당이 아니라 정동에 또 하나가 코스트 그 신부가 만든 건 중림동 성당인데 약현성당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 우리나라에 세워진 서양식의 최초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중림동, 아현동 삼거리로 넘어가는 곳에서 약현이라고 그러는데, 약현이 약초를 이제 재배해둔 교라고 그런 거죠. 1831년 중국 북경 교구에 갖고 1886년 5월 한불 수호 조약이 오자 제일 먼저 기독교 선교를 해갖고 이제 들어와서 이 건물을 대형 건물이 필요하다. 이래갖고 1891년도에 성당에 정초식을 해갖고 1892년도 그래 1년 만에 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현성당의 위치도 명동성당이나 마찬가지로 북경에서 서양인 신부로부터 처음으로 영세를 받은 이승훈의 집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이 매우 유명한 거는 신유, 기예, 병인년의 천주교 순환 때에 천주 교도들이 여기서 숭배한 서서문 방 네거리의 사형터가 바로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된 거고, 그래서 현재 뭐 나름대로 이게 고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부, 그러니까 복도의 폭이 뭐 아일의 2배다, 내부 벽면의 창이 단층으로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역시 천장 구조는 목구조입니다. 초기 건축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초기에서 제일 먼저 진 건물이지만 로마네스크 양식하고 고딕 양식을 절충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생기자 우리 장안에 세워진 고층 건물이랑 뭐 조선인들이 의학 소리를 했다는 것으로 해서 이 건물 자체가 경외의 건물로 인식이 돼서 뭐 서양식 건물들이 상당히 선망하는 이런 것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그 박물관이 있는데, 순교자 유해 봉안소에는 뭐 프랑스인들이 신부 선교할 때 다니던 거 어쩌고 저쩌고가 쭉 있고요. 김대건 신부의 그 유해가 여기에 일부가 저장돼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서서문 방 네거리에서 이제 순교한 사람들의 유해들 뭐 이런 것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다는 걸로 오고, 여기에서 순교를 얻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박살난 거죠. 고통받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형틀이든지 이런 게 있고, 바로 그 서서문 밖에 기념탑이 있어서 처형 기념물들이 이런 것이 나름대로 있다고 합니다.